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에서 이런 구조, 이런 임대 흐름, 그리고 이런 가격대에 나온 근린주택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물건은 감정가 17억이 넘는 건물을 단 8억대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며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완료하여 인수금액이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대출 받고 보증금으로 운영되는 근린주택, 실제로 내 돈 거의 없이 굴러가는 주택 투자,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군포 도마교동 근린주택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2024 타경 104,247 사건으로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463-5에 위치한 상가와 다가구가 혼합된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78.89평, 연면적은 약 141.62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7억 723만 원이지만 현재 7차 최저가는 무려 8억 7,400만 원, 즉 감정가의 51%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는 총 6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임대보증금은 약 11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단 1명, 바로 1층 상가 임차인으로 보증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구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 흐름과 투자 여건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변 입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5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구성된 근린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의 안정성과 수익 구조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즉 일반 음식점이나 매장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업종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업종 변경이나 임대료 조정의 여지가 충분한 공간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5가구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포 도마교동은 최근 신축 및 준신축 다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고 가구 구성도 1인, 2인 세대가 선호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 공실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주차 공간은 필로티 구조로 옥내에 4대와 5개의 일대 총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주차 여유가 있다는 점은 임차인 만족도와 임대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 건물은 군포역 기준 약 1.1km, 도보 약 16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 시설이 고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상권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주거 수요가 형성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여러 신축 다가구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지역 자체가 비교적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중심의 입지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가 다소 약할 수는 있으나 주택 임대는 꾸준하고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근린주택은 겉으로 보기만 좋게 만든 건물이 아니라 2019년 사용 승인된 신축급 물건입니다. 건물을 보시면 외벽, 창호, 필로티 구조, 내부 주차장까지 전형적인 2019년식 다가구 신축 스타일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위법 건축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즉,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은행 대출이나 매각 시에도 불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건물 구조와 주변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물건은 임대 흐름이 안정적이고 관리형 수익이 가능한 근린주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셔야 합니다.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내 명의의 금융계좌에 몇 적이 꽂혀지고 매달 연금처럼 꼬박꼬박 몇백만 원이 입금되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물건의 권리관계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2일 설정된 안양저축은행의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이 경매를 진행한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이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5억 1,350만 원, 두 번째는 1억 3천만 원, 두 건 모두 말소기준 아래에서 깔끔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몇 개의 임차권과 압류, 가압류 뒤 있지만 모두 소멸이 되니까 낙찰자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차인 인수 여부입니다.
이번 물건은 임차인이 총 6명으로 되어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단 1명, 바로 1층 전층 상가 김입니다. 2013년 2월 8일에 전입했고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우 헷갈려하는 권리를 인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1층 김 임차인과 같이 대항력이 있으면서 배당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김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법원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김은 대항력은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김은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대항력은 있지만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을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 근저당권자인 기준권리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난 후 돈이 남았을 경우 나머지를 가지고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매 배당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기준권리 근저당인 안양저축은행이 근저당 금액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고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그럼 당연히 후순위인 임차인 김은 배당받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수익 구조가 잡혀있는 세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들은 모두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2019년 이후이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들이며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소멸하게 됩니다. 주요 임차인 몇 명만 확인해보면 김보증금 2억 7,500만 원, 약 9,300만 원 배당, 나머지 미배당분 1억 8,100만 원 소멸, 박보증금 2억 2천만 원 전액 소멸, 서보증금 2억 5,500만 원 전액 소멸, 2층 201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전액 소멸, 2, 3층 방 2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액 소멸. 즉, 여러분이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은 오직 1층 상가 2천만 원 단 한 건뿐입니다. 배당표를 보시면 배당 총액 8억 7,400만 원 중 은행 근저당 2건은 모두 전액 변제되었고 임차인 김에게 일부 배당이 나갔지만 나머지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남김없이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는 이 물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소기준권리 2019년 안양저축은행 근저당 권리 깔끔, 대항력 임차인 1명 보증금 2천만 원만 인수, 나머지 보증금 약 9억 원 전액 소멸, 유치권 가처분가 등기 등 문제되는 권리 없음, 점유 이전 가능, 명도 리스크 매우 낮음. 즉,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으시면 오직 2천만 원의 보증금만 인수하시면 되고 명도도 큰 충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임차인 모두 배당 신청을 하였지만 대항력이 없어 아무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임대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으며 또 한 분은 일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나중에 명도시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금융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7차 최저 입찰가 8억 7,410만 2천 원을 그대로 낙찰가로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출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은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 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감정가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 8억 7,410만 2천 원의 70%는 약 6억 1,187만 원입니다. 즉, 은행 자금이 약 6억 1,200만 원, 나머지 30%인 약 2억 6,200만 원 정도가 내 현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취득세와 각종 취득 부대비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8억이 넘고 9억 이하지만 우리나라 취득세법상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낙찰가 8억 7,410만 2천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가 약 2,470만 원,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약 240만 원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실제 세금 부담은 약 2,7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기와 설정 업무를 맡길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기서류 발급, 등록면허세 일부 등을 포함한 기타 비용 50만 원까지 모두 합하면
취득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부대 비용이 총 약 2,870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넣으셔야 하는 총 자기자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가의 30%인 약 2억 6,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취득세 및 각종 비용 약 2,87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건물을 취득하실 때 실제로 묶이게 되는 총 자기자본은 약 2억 9,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과 자기 자본 모두를 합하면 9억 300만 원이 총 투자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금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6억 1,187만 원에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약 2,450만 원, 월로 나누면 대략 204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갑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현금이 약 2억 9,100만 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이자 4%도 같이 보겠습니다. 연 4%를 적용하면 기회비용이 연 약 1,1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97만 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은행 이자와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모두 합친 실질 금융비용은 연간 약 3,050만 원, 월로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단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 물건이 과연 금융구조상 안전한 물건인지 아니면 부담이 큰 물건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난 후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건물을 낙찰받으신 뒤 보증금으로 대출을 막고 내 투자금을 회수하고 마지막으로 매달 얼마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주 쉽게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총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은 제가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가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11억 4,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1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6억 1,18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증금으로 먼저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1억 2,500만 원에서 6억 1,187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5억 1,313만 원이 제 손에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투입한 실제 투자금, 취득세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2억 9,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역시 보증금으로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5억 1,313만 원에서 제 투자금 2억 9,100만 원을 빼면 2억 2,213만 원이 완전히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연금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2억 2,213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이자 높은 곳에 연 4%로 넣으면 연 이자가 약 888만 원, 월 이자로 따지면 약 74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현재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월세 수입 85만 원이 더해지면 여러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총 현금 흐름은 약 159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출을 모두 보증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제가 넣은 직접 투자금 2억 9천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푼의 투자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159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연금 구조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돈 없이 2억 2,213만 원을 내 계좌에 들어있고 매달 159만 원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사는 매물이 아니라 이런 구조가 나오는 물건은 정말 드뭅니다. 이제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매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건물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셨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을 때와 법인 명의로 취득하셨을 때 3년 뒤 감정가 그대로 17억 700만 원에 매각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여러분 손에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부터 살펴보겠다 말씀드립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을 때 여러분이 이 건물을 취득하실 때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약 9억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각가 17억 700만 원에서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순차익은 정확하게 7억 9,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3년 보유 기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되면서 약 4,782만 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7억 4,91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양도세율 42%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42%와 누진공제 3,540만 원을 적용하여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양도세는 약 2억 7,525만 원,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개인 명의의 총 세금은 약 3억 2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매각하셨을 때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정확하게 4억 9,4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선 법인이 이 건물을 취득하셨을 때 들어가는 전체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찰가는 8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억 7,400만 원의 12%는 약 1억 48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등기 업무를 위한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기서류 발급 등 기타 부대비용 50만 원을 모두 포함하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신 총 취득원가는 약 10억 803만 원입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법인이 이 건물을 감정가 그대로, 즉 17억 700만 원에 매각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10억 803만 원을 제외하면 법인이 얻게 되는 매각 차익은 약 6억 9,897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단순하게 22%로 계산하겠습니다. 6억 9,897만 원 곱하기 22%는 약 1억 5,3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최종 금액은 매각차익 6억 9,897만 원에서 법인세 1억 5,377만 원을 제하고 약 5억 4,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법인 명의로 이 건물을 취득하고 감정가 그대로 매각하셨을 경우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5억 4,520만 원이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매각하셨을 때 정확하게 4억 9,4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이 건물을 취득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5억 4,520만 원이라는 결론입니다. 법인이 개인보다 정확하게 5,095만 원 더 남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3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해도 이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개인의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길 때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께 허황된 이야기 없이 실제로 숫자가 맞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매 분석만을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통해 경매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내 돈 한 푼도 허투루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자료와 조사, 그리고 몇 번의 계산을 또 하고 또 해보고 난 다음 영상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빈틈과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저희에게 힘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쿡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는 클릭이 저에게는 더 정확한 분석과 더 많은 현장 조사로 보답할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경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전 권리 분석 노하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출 구조, 임차인 배당, 매각 전략까지 형님들 수준에 맞게 정리한 멤버십 전용 자료와 분석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선택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실제 투자에서 실수를 줄이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경매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